다음을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특정 사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2명 죽었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외모가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들이 등장했습니다. 범죄 자체보다 외모 이야기, 동정, 그리고 옹호 이런 반응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예쁘다. 외모 감안해줘야 한다. 나 같아도 속았겠다. 그래도 예쁘잖아. 사진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 범죄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은 왜 얼굴을 보고 도덕적 판단까지 바꾸는 걸까요? 오늘은 이 현상을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서울 수유동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접촉한 뒤 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들이 하나 있어요. 범행이 충동적으로 폭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선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특별한 적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범죄의 모습은 이렇죠. 원한이 있거나 강한 분노가 있거나 혹은 어떤 극단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서사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들을 했어요. 저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신병자 아니야?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론의 반응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가해자의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범죄 자체보다 가해자의 외모가 더 이야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보다 예쁜데 저 얼굴로 저런 범죄를 했다고? 그래도 미인이다. 심지어 일부 SNS에서는 가해자의 계정 팔로워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범죄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보통 분노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호기심과 매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심리학적인 질문이 생겨요. 왜 사람들은 어떤 범죄자에게는 극단적인 분노를 느끼지만 어떤 경우에는 묘하게 판단이 흔들리는 걸까요? 외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편향 때문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자주 떠올리는 개념 하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인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엄밀히 말하면 스톡홀름 증후군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스톡홀름 증후군부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거나 동일시하는 현상을 말해요. 대표적인 특징은 3가지입니다. 생존 위협, 장기간 접촉, 가해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인질 상황, 장기 납치, 가정폭력 관계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핵심은 생존을 위한 심리적 적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후광 효과는 어떤 사람의 한 가지 긍정적인 특징이 그 사람의 전체 평가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대표적인 예가 외모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잘생긴 사람을 더 착하다고 생각하고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편향이 범죄 상황에서도 작동된다는 점인데요. 이 현상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918년 중국 경찰은 한 여성 범죄자의 수배 사진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사건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범죄가 아니라 그녀의 외모였어요.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배자. 그녀는 사기 조직에 가담해 남성들에게 접근하고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해 규모는 약 14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범죄 분석이 아니었어요.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범죄자라고? 그래도 호감이다. 결국 그녀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배자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녀가 출소 후 SNS를 시작하자 팔로워가 빠르게 늘어난 거죠. 사람들은 범죄가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심리의 한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범죄 심리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하이브리스토필리아라고 합니다.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강력 범죄자에게 매혹을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사람에게 끌리는 심리, 권력이나 강함에 대한 착각, 혹은 단순한 호기심. 하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인터넷 밈이 아니라 실제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연쇄살인범에게 팬레터가 쏟아지거나 사형수에게 청원 편지가 보내지는 경우입니다.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나타났죠. 실제로 일부 유명한 범죄자인 미국의 연쇄살인범 테드 번디는 재판 중에도 수많은 팬레터를 받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까지 등장했어요. 또 다른 연쇄살인범 리처드 라미레즈 역시 재판 과정에서 결혼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연구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사람에 대한 강렬한 이미지, 극단적인 사건에 대한 서사적 매혹, 그리고 일부 사람에게는 범죄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심리까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에게서 강함이나 권력의 이미지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구원서사가 작동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형태로 같은 심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범죄자를 하나의 캐릭터처럼 소비하는 현상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심리가 등장하는데요. 도덕적 거리감입니다. 사람은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때 사건을 현실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즉, 누군가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뉴스나 컨텐츠처럼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범죄 자체보다 가해자의 외모, 성격, 캐릭터, 심지어 스타일이 더 많이 이야기되는 현상입니다. 사건은 점점 스토리가 되고 가해자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도덕적 판단은 아주 미묘하게 흐려지기 시작해요. 여기에 후광 효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외모가 먼저 들어오면 우리 뇌는 범죄 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이미 평가를 시작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덜 위험한 존재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적 편향이에요. 하지만 인터넷과 SNS에서는 소수의 강한 반응이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마치 많은 사람이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위협 속에서 생긴 동조라기보다 외모가 만들어낸 후광 효과,
인지 부조화,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범죄자의 매혹, 이런 여러 심리 메커니즘이 결합된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만약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평범한 얼굴이었다면, 혹은 더 위협적으로 보였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같았을까요? 범죄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범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판단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길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죄자를 볼 때 외모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사건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심리 구조와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길 저희 마음봄이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